모든 수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소식 전해주실 서범석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자, 대표님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어제 저녁부터인가요?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진 느낌이 들고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선선하던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는데 물론 뭐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는데 어쨌든 저는 여름이 제일 활기차기도 하고 좋고 특히 여름에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좀 살이 제가 최근에 한 3달 동안 4, 5kg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빠졌는데 그래서 한 운동을 많이 했어요. 달리기를 주로 이제 많이 해서 살이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뭐 보정이냐 인스타로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또 뭐 보정하니까 그렇지만 딥페이크가 요즘에 지금 국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텔레그램에서 유통되고 있는 딥페이크 뭐 컨텐츠라고 하긴 그런데 뭐 영상과 사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와서 이제 뭐 어떤 학교들이 털렸다라고 하면서 뭐 고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이제 싹 긁어서 하는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뉴스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텔레그램이. 그래서 텔레그램 얘기를 이제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지금 30만 명이 무슨 서명을 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뭐 크립토 씬에 있는 분들 유명인들 또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또 뭐 이더리움의 누구죠 부테린도 그렇고 이제 뭔가 텔레그램 CEO를 뭔가 지지하는 이제 선언들을 했는데 일단 이제 체포된 그 텔레그램 CEO가 체포된 이유를 보면 한 20몇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 거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뭐 가상양 서비스를 뭐 무단으로 제공했고 뭐 이런 뭐 자금 세탁, 마약 범죄 이런 혐의들을 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이제 이 CEO가 실제로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기보다 텔레그램 서비스가 이렇게 되도록 사실은 방치를 했다는 측면에서 두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뭐 지금 뭐 서명 운동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실제로 구속이나 이렇게 처벌까지 받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텔레그램이 이제 크립토 씬에서 특히나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이유는 크립토 씬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크립토 이제 재단에서 뭐 게시물을 올리거나 공지사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커뮤니티 채팅방으로 텔레그램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텔레그램에 상당히 여러 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텔레그램 이제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죠. 엠번방 사건부터 해서 이제 텔레그램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제가 텔레그램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이제 가입하고 있으면 내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텔레그램에 신규 가입하게 되면 저한테 알림이 뜹니다. 누구누구가 텔레그램에 신규로 이제 뭐 가입했다 이런 알림이 뜨는데 이제 그 알림이 뜰 때마다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왜 가입했을까? 저조차도 텔레그램 열심히 쓰고 있는 저조차도 일단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게 된다. 왜 쓰냐? 왜 쓸까? 뭐 크립토를 시작했나? 뭐 등등 이런 정도로 이제 텔레그램이 국내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그 반대 서명하는 분들의 이유는 그겁니다. 뭐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에서 이제 공권력을 투입했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통제와 관리 측면이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상당히 편하긴 편해요.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기능들도 많고 뭐 개인 보호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표면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심했다. 충분히 뭐 검토하고 할 수 있었을 때 물론 이제 그 뭐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관리하는 만큼 또 자유로운 게 이게 또 침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유튜브에서 계정을 삭제하고 하듯이 유튜브에서 계정이 문제가 있을 때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표현에 침해한다고 보지 않듯이 텔레그램에서도 분명히 이제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나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건 맞다. 그래도 이제 CEO 체포는 좀 심했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 지금 텔레그램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통코인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재단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상당히 아픈 부분이
직접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시점에. 맞아요.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통코인이 이제 텔레그램 CEO 체포됐다는 소식 나면서 한 20 몇 프로까지 20% 이상까지 하락을 했다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텔레그램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봤는데 이제 텔레그램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깨우고 뭐 전 세계적으로 더 이제 커지기 위해서는 이런 자정작용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그럼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네. 이 CEO가 체포된 건에 관해서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CEO가 과연 이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뭐랄까 이런 액션, 이런 이벤트는 필요했다. 그냥 뭐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면은 이게 좀 아무래도 더뎠을 텐데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CEO가 실제로 이제 뭐 처벌을 받거나 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텔레그램이 한 번 더 자정작용을 거치고 좀 더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뭐 양쪽 다 있다.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플랫폼 CEO를 구속 기소했던 경우는 또 전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석방을 촉구하기도 한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인 시장의 악재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또 추세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하루빨리 잘 해결되기를 또 저희 입장에서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나머지 이야기 또 한번 계속 들어볼까요? 네. 뭐 금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없어서 저희가. 금리 얘기를 지금 잭슨홀 미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잭슨홀 그 경제 정책 심포지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맞아요. 파월이 이제 발표를 했고 각국의 이제 뭐 경제 수장들이 나와서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발언들이 금리를 이제 낮춰야 할 때가 왔다. It's time. 뭐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파월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제 피봇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고 다른 뭐 영국 은행 총재라든지 뭐 ECB 뭐 등등등 뭐 캐나다, 뉴질 뭐 이런 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금리 정책 인하에 대한 기조를 유지 혹은 인하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이제 발언들을 내면서 뭐 전체 이제 시장 또 크립토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반기는 분위기고 원래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얼마나 낮추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B컷이 되느냐 아니면 0.25만 내리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한 35대 65까지 갔었다가 지금 한 25대 75 B컷까지는 아직 조금 이르고 일단 인하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다. 계속 뭐 시장의 전문가 분석들도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게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크립토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소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보실 때는 그 속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빠르게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인하를 할지 혹시 그런 의견들도 있으실까요? 그렇죠. 금리 인하 폭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9월 달에는 0.25 살짝, 네. 만 하는 거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파월을 따라 좀 얘기해 보자면 금리를 인하해보고 상황을 보고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어쨌든 이 한번 꺾이는 점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잘 보면 좋겠고 뭐 좋은 일들이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시장에도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또 크립토 시장도 유동성이 촉발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사실 암호화폐 크립토 업계가 미국의 정치 자금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쏟아붓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궁금하고 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오늘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부터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도 뭐 정치 자금을 댄다, 만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정도는 있었지 이게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은 맞아요. 그게 알 수가 없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일단 특히나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정치 자금이 많이 투입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 자금 기부금을 보면은 지금 크립토 업계에서 낸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의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귤색 부분이 이제 크립토에서 하는 건데 이제까지는 거의 뭐 수면 아래에서 했던 어쨌든 통계상 잡힌 건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이번 대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43%나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이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도 이제 뭐 크립토 업계에서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손길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전면으로 올라왔고 이게 뭐 기부금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영향력이 이만큼이나 기부금 43%가 될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기부금뿐만 아니라 지금 뭐 트럼프의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가상자산 업계를 더 이상 뭐 그냥 무시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뭐 굳이 호재 악재를 따진다면 상당히 크립토 시장에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전체적인 영향 또 국민들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또 제가 말씀해드렸던 또 이슈와도 함께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크립토 리치들 정말 많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은데, 자 그만큼 또 우리 크립토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또 행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또 법적인 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그러한 또 유명 인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크립토 자금들이 또 후에 어떤 영향력으로 발현이 될지는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내용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대표님. 골드 토큰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시간을 빌미로 한번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골드 토큰이 발행된 건 3월인데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사상 금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선물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토큰으로도 살 수 있어요, 금.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뭐 몇 개 언론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 HSBC에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금 토큰을 발행을 했던 거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을 얇은 카드처럼 이제 뭐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금괴도 있고 네, 맞아요. 뭐 각국 은행에 보관만 돼 있고 뭐 디지털 상으로 증서? 장부로만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네. 있고 실제로 이제 옮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보관이나 이동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토큰화 한다면은 장부에 나 금괴가 100개가 있어. 이걸 토큰화 할 거야. 이 토큰을 받으면 여기 있는 금을 네가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라는 증서를 블록체인상에 올려서 그걸 이제 쉽게 거래할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금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도 왜 비트코인이 우위냐고 얘기를 했을 때 금 저장 그러니까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봤을 때요. 금을 저장하고 운송하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맞아요. 네. 또 아니면 뭐 해외 송금을 따지더라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느냐. 근데 비트코인은 간단하다. 비트코인 속도가 느리네 어쩌네 하더라도 외환 송금과 비교한다면은 상당히 빠르고 뭐 편리한 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정도다라고 봤을 때 이제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키오스크로 이제 결혼 축의금을 받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앞에서 접수할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좋은데요? 이유가 있는데 네. 키오스크에서 하면은 식권이 발행돼 이런 거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축의금도 직접 내는 게 불편하니까 바로 지금 키오스크 맞아요. 놓고 네. 하는 건데 지금 따지고 생각해 보면 이 금 덩어리를 과연 지금 21세기에 이걸 이고지고 보관하고 네.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맞아요. 측면을 네. 봤을 때 일단 금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면 금을 토큰화하는 거는 뭐
어쨌든 수순이죠. 예, 네, 수순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보이고 앞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RWA나 STO 이제 증권으로 된다면 이제 STO고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이게 무궁무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RWA 시장이 이제 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한 2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법적 규제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가 못 미쳐서 그렇지 앞으로 토큰화 될 것들은 상당히 이제 무궁무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좀 NFT랑 비슷한 거니까 NFT 얘기를 아까 잠깐 하자면 아까 미국 대선 얘기도 있었고 네. 트럼프가 지금 대선 자금 또 전에 한 네 번째 NFT 컬렉션을 발행했다고 해요. 하나에 이제 뭐 10몇만 원짜리 NFT인데 그걸 보니까 10몇만 원짜리를 50개인가를 NFT를 갖고 있으면 트럼프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뭐 15개를 가지면 뭘 주고 뭐 이런 이제 좋은데요? 그게 네. 물론 1대1은 아니겠죠. 네. 뭐 5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와. 여러 모아서 이제 같이 네. 하는 걸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대선 주자도 뭐 트럼프조차도 NFT에 대해서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 뭔가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뭐 말할 필요 없는 금도 토큰화되고 있고 블록체인 시장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자금을 뛰어넘어서 또 NFT 컬렉션까지도 또 추가 발행이 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또 정보들 잘 흡수하셔서 좋은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